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의 필드와 접근 제한자, 그리고 7가지 한정자가 IL에서 어떻게 6개 집합으로 매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퍼블릭 필드 한 줄이 왜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유니티의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패턴이 왜 정답인지까지 다룹니다. 신입이 자주 작성하는 유니티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세요. 헬스 필드를 퍼블릭으로 두면 인스펙터에 보이긴 하지만 6번째에서 9번째 줄처럼 다른 스크립트가 검증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14번째와 15번째 줄을 보세요. 음수 체력이나 int.max 밸류로 인한 오버플로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나중에 검증 로직을 넣고 싶어 프로퍼티로 바꾸면 이 필드를 참조하던 모든 외부 어셈블리를 다시 컴파일해야 합니다. 필드와 프로퍼티는 IL 레벨에서 호환되지 않거든요. 먼저 비유로 시작하죠. 필드는 객체의 사물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함은 데이터를 그대로 보관하는 공간이고 자물쇠가 접근 제한자예요. 자물쇠가 없으면, 즉 퍼블릭 필드면 누구나 사물함을 열어 안에 물건을 꺼내거나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즉 프라이빗 필드면 사물함 주인인 같은 클래스만 접근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주인이 만든 창구, 즉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통해 부탁해야 하죠. 이렇게 플레이어 클래스에 퍼블릭 헬스 필드와 프라이빗 밑줄 네임 필드가 있다고 해보죠. 둘 다 같은 객체의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한정자가 다릅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게 IL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겠습니다. 위 코드가 IL로 변환되면 정말 단순해집니다. 첫 번째 줄, .필드, 퍼블릭 인트, 32 헬스. 두 번째 줄, .필드, 프라이빗 스트링, 밑줄 네임. 그게 전부예요. 필드는 IL에서 .필드 한정자, 타입, 이름, 한 줄의 메타데이터입니다. 객체 인스턴스가 생성되면이 필드들이 객체 헤더 뒤에 차례로 바뀝니다. 메서드와 달리 코드, 즉 IL 명령어 시퀀스가 없는 순수 데이터 슬롯이죠. 여기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등장합니다. 같은 퍼블릭 인트 x처럼 보이는 코드라도 필드와 프로퍼티는 IL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다음 코드로 확인해보죠. 위쪽 클래스 A는 세 번째 줄에 퍼블릭 인트 x, 즉 필드를 두었습니다. 아래쪽 클래스 B는 8번째 줄에 퍼블릭 인트 x 게터세터, 즉 자동 프로퍼티를 두었어요. C# 코드 한 줄로는 거의 같아 보이지만 IL은 어떻게 다를까요? 위쪽 A.x는 두 번째 줄 .필드 퍼블릭 int 32 x 한 줄로 끝납니다. 그런데 아래 B.x는 다섯 번째 줄부터 시작해서 백킹 필드, 게터, 세터, 프로퍼티, 메타데이터까지 4항목이 추가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 프라이빗 백킹 필드가 자동 생성되고 9번째 줄에 get 밑줄 x 메서드가 15번째 줄에 set 밑줄 x 메서드가 컴파일러에 의해 만들어지죠. 같은 퍼블릭 인트 x인데 IL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IL 항목수가 필드는 1개, 프로퍼티는 4개. 외부에서 접근할 때 필드는 STFLD와 LDFLD 단일 명령으로 끝나지만 프로퍼티는 set 밑줄 x와 get 밑줄 x 메서드 호출이죠. 검증 로직을 넣을 수 있는지,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는지, 데이터 바인딩이 가능한지 모두 갈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이너리 호환성이에요. 외부에 노출할 데이터는 처음부터 프로퍼티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세한 프로퍼티 사용법은 파트 7, 3번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7가지 접근 한정자를 정리해보죠. 가장 위가 퍼블릭, 가장 아래가 프라이빗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접근 범위가 좁아지죠. 퍼블릭은 어셈블리 안팎의 일반 클래스와 파생 클래스 모두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같은 어셈블리 전부와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 가능, 즉 합집합이에요. 인터널은 같은 어셈블리만, 프로텍티드는 자신과 모든 파생 클래스만,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같은 어셈블리이면서 동시에 파생 클래스인 교집합입니다. 파일은 C#11에서 추가됐는데 같은 소스 파일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죠. 마지막 프라이빗이 가장 좁아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됩니다. 캡슐화의 첫 원칙은 가장 좁은 범위에서 시작해 필요한 만큼만 넓힌다예요. 이제 이 7개 한정자가 IL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봅시다. 세 번째에서 8번째 줄까지 액세스 데모 클래스에 6개 한정자를 가진 필드를 두고 11번째 줄에는 파일 한정자 클래스를 따로 두었어요. 다음 화면에서 IL이 나옵니다. 두 번째에서 7번째 줄까지가 6개 한정자의 IL 매핑입니다. C샵의 퍼블릭이 IL의 퍼블릭 그대로, 프라이빗은 프라이빗 그대로 가는데 그 아래부터 이름이 다릅니다. 네 번째 줄, 인터널은 IL에서 어셈블리,
다섯 번째 줄 protected는 family, 여섯 번째 줄 protected internal은 family or assembly, 즉 family or assembly 합집합. 일곱 번째 줄 private protected는 family and assembly, 즉 family and assembly 교집합이에요. 같은 assembly, 그리고 동시에 파생 클래스란 뜻이죠. 그 아래 11번째 줄의 파일 한정자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으로 처리됩니다. 클래스 이름 자체에 해시값이 박혀있죠. 다음 표로 매핑을 정리해보죠. 표를 보시면 C# 한정자와 IL 한정자, 의미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public, private은 그대로, internal은 assembly, protected는 family, 그리고 protected internal과 private protected가 family or assembly와 family and assembly로 갈립니다. or와 and 한 글자 차이로 합집합과 교집합이 갈리는 거예요. 마지막 파일은 IL 레벨에서는 프라이빗이지만 클래스 이름 자체에 해시값이 붙는 컴파일러 트릭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Private Protected 키워드가 C# 7.2에야 들어왔지만 Family and Assembly 자체는 CLR 1.0부터 존재했습니다. 다른 언어, 예를 들어 C++ for CLI에서는 처음부터 쓸 수 있었던 기능을 C# 27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즉, 새 기능이 아니라 새 키워드 노출입니다. C# 7.2의 Private Protected도 같은 맥락이에요. Protected보다 좁고 Private보다 넓은 자리에 정확한 이름을 부여한 것이죠. 파일 한정자는 CLR에 없는 개념입니다. C# 컴파일러가 클래스 이름 앞에 소스 파일 경로에 SHA-256 해시값을 붙여서 변조하는 트릭이에요. 그래서 같은 어셈블리 안에 다른 파일이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소스 제너레이터가 안전하게 헬퍼 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이죠. 이제 자동 프로퍼티의 IL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클래스 B의 세 번째 줄 public int x getter setter 자동 프로퍼티 한 줄을 두면 컴파일러는 IL에서 네 가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위쪽 두 번째 줄에 private backing field xk 2개 underscore backing field가 자동 생성됐어요. 일곱 번째 줄부터가 get 밑줄 x 메서드인데 10번째 줄에서 backing field를 ldf-ld로 로드에 반환합니다. 15번째 줄부터가 set 밑줄 x 메서드고 안에서 stf-ld로 backing field에 저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jump property 메타데이터가 붙어 컴파일러에게 x는 프로퍼티다 라고 알려줍니다. 핵심 두 가지를 알아두세요. 첫째, xk 2개 언더스코어 패킹 필드라는 이름은 박스의 괄호와 k 2개 언더스코어 접두사 때문에 C# 식별자로 합법이 아닙니다. 사용자 코드와의 충돌을 컴파일러가 원천 차단하는 거죠. 둘째, 지트가의 단순한 get 밑줄 x와 set 밑줄 x를 거의 항상 인라이닝합니다. 결과적으로 호출 측의 IL은 stf-ld, ldf-ld와 동등한 코드가 되어 런타임 비용은 필드와 사실상 같아요. 네, 실전으로 가보죠. 유니티에서 디자이너가 인스펙터에서 값을 조정하려면 필드가 직렬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퍼블릭이지만 이는 캡슐화를 정면으로 위반하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코드가 X 표시 비포입니다.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public int else, public float speed가 있죠. 인스펙터에는 보이지만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처럼 다른 스크립트에서 health의 int.x 밸류를 받거나 speed에 음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검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체크 표시 애프터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private int else에 serialize field attribute가 붙어있죠. 여덟 번째 줄 public int else 람다 화살표 else, 즉 읽기 전용 프로퍼티로만 외부 노출하고요. 12번째 줄에 take damage 메서드가 14번째와 15번째 줄에서 검증 로직을 거쳐 헬스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스펙터에는 노출하면서 다른 스크립트의 직접 변경은 막을 수 있어요. IL에서 보면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줄 field private int 서른도 헬스 그대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serialize field custom 속성이 메타데이터로 박혀있을 뿐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줄에는 별개의 backing field가 자동 프로퍼티 헬스를 위해 만들어져 있고요. 즉, serialize field는 단순히 custom 속성, 메타데이터 표식일 뿐 런타임 동작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유니티 에디터가 리플렉션으로 이 속성을 읽어 인스펙터에 노출할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캡슐화, 즉 프라이빗과 직렬화, 즉 시리얼라이즈 필드가 IL 레벨에서 완전히 직교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패턴도 있어요. 네 번째 줄에 인터널 int health로 두면 같은 어셈블리 안에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줄에 get health 메서드로 외부에 읽기 노출하고, 그리고 별도 어셈블리 import.cs의 아홉 번째 줄에
internals visible to attribute를 적으면 mygame.testAssembly에는 인터널 멤버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외부에는 숨기되 테스트 어셈블리에 노출하는 거죠. 유니티에서 어셈블리 데피니션 파일스로 어셈블리를 분리한 프로젝트라면 매우 유용한 패턴입니다. 유니티 모바일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필드 접근, 즉 stfld와 ldfld는 IL 단일 명령이라 GC, 즉 가비지 컬렉터와 무관해요. 하지만 프로퍼티 세터 안에 스트링 점 포맷이나 링큐가 들어가면 매 호출마다 GC 부담이 생깁니다. 유니티 모바일은 IL2 CPP, 즉 IL을 C++로 변환해 네이티브로 컴파일하는 빌드 백엔드와 범 GC, 보수적 정지형 가비지 컬렉터 조합이라 한 번의 GC가 5에서 15 밀리2 프레임 스파이크예요. 단순 데이터 접근은 필드와 자동 프로퍼티가 거의 같지만 검증 로직에 들어가는 순간 자리가 갈립니다. 업데이트 안에서 자주 호출되는 세터는 의심하세요. 이제 함정 5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필드에서 프로퍼티로 변경할 때예요. 두 번째 줄이 v1.0의 필드, 다섯 번째 줄이 v2.0에서 검증 추가를 위해 프로퍼티로 변경한 코드입니다. 소스는 같아 보이지만 IL이 STFLD와 콜셋 밑줄 타임아웃으로 완전히 달라요. 참조하던 모든 외부 어셈블리가 다시 컴파일되지 않으면 미싱 필드 익셉션이 납니다. 유니티 어셈블리 분리나 플러그인 DLL을 쓴다면 치명적이죠. 외부에 노출할 데이터는 처음부터 프로퍼티로 시작하세요. 두 번째 함정은 기본 한정자 규칙입니다. 첫 번째 줄, 클래스 헬퍼에 한정자가 없으면 인터널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줄, 클래스 안에 멤버에 한정자가 없으면 프라이빗이에요. 규칙이 둘로 갈라지는 거죠. 클래스, 즉 파일이나 네임스페이스 직속은 인터널이 기본, 멤버는 프라이빗이 기본, 한정자를 명시하는 습관을 들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프로텍티드가 어셈블리 경계를 넘는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 줄, mylib.dll의 퍼블릭 베이스 클래스가 프로텍티드 인트 밑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다섯 번째 줄, other project.exe에서 디라이브드가 베이스를 상속받으면 일곱 번째 줄처럼 밑줄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른 어셈블리지만 파생 클래스라서 OK인 거예요. 정말로 같은 어셈블리 안에서만 상속을 허용하고 싶다면 private protected, 즉 C# 7.2 키워드를 써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작성 시 자주 헷갈리는 자리예요. 네 번째 함정은 이미 다뤘습니다. 퍼블릭 필드를 인스펙터에 보이게 하려고 그대로 노출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패턴을 쓰고 외부 읽기는 퍼블릭 프로퍼티 람다, 화살표 밑줄 필드 같은 읽기, 전용 프로퍼티로 처리하세요. 다섯 번째 함정은 파일 한정자 남용이에요. 두 번째 줄처럼 일반 클래스 파일에 파일 클래스를 쓰면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파일 한정자는 소스 제너레이터가 자동 생성하는 헬퍼 코드 전용으로 설계됐어요. 사람이 직접 작성하는 코드에서는 인터널이나 프라이빗 중적 클래스가 거의 항상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정리해보죠. 1.0부터 5개 한정자, 즉 퍼블릭, 프라이빗, 인터널, 프로텍티드 인터널이 있었습니다. 3.0에서 자동 프로퍼티가 추가됐고 7.2에서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11.0에서 파일 한정자, 14.0에서 필드 키워드가 들어왔어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라이브러리 설계자, 파일은 소스 제너레이터 작성자가 주 타겟입니다. 일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는 거의 만질 일이 없어요.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필드는 점필드 한 줄로 IL에 바뀌고 프로퍼티는 네 항목이 만들어진다는 점, C샵의 7가지 한정자가 IL의 6가지 한정자와 파일 컴파일러 트릭으로 매핑된다는 점, 그리고 유니티의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패턴이 캡슐화와 직렬화를 IL 레벨에서 직교시키는 정답이라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퍼티의 게터와 세터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